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에는 40일에 중급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다룰 예정입니다. 후반부 문제는 그래도 전반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해설 시작하면 먼저 26번의 경우에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을 물었는데 제가 앞서 10번대 문제의 경제 모습은 고려를 강조했다면 이 20번대 시기의 경제 모습은 사실상 조선 후기를 낸다고 봐도 무방해요. 해풍선님 그럼 조선 전기는 안 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 후기가 낼 키워드가 많아요. 전기는 별로 낼 키워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선 후기네요. 그래서 그럼 조선 후기랑 관련된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이 도고란 키워드가 중요해요. 도고. 그러니까 도고라는 거는 당시에 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상인들의 활동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상인들이 일종의 사재기란 걸 해가지고 특정 물품을 독점하는 이런 도고들의 활동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시기에 폐단과 관련된 거고 특히 이 비변사 등록 이런 힌트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문제에 제시된 이런 사료의 출처도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조선 후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역사 관련 기록 유산이라 이런 걸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1번 모내 기법이 널리 행해졌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농법의 발달이랑 수리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모내 기법을 더욱 성행시켰죠. 2번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런 상인들의 활동이 늘어났죠. 3번 권원중보가 주도되어 유통되었다. 틀렸네요. 3번이에요. 제가 고려공대에서 강조한 거 있죠. 화폐, 권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그리고 무역항, 병란도, 예성강, 그리고 경시서 걸려들었네요. 정답 3번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키워드죠. 4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건 또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럼 광산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5번 송산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2번과 5번이 비슷해요. 그냥 이 시기에는 상인들의 활동이 많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0번대 경제는 고려, 20번대 경제는 조선 후기의 확률이 90%다. 꼭 암기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27번 밑줄은 이 왕의 업적을 물었는데 여기서 초계 문신에 선발된 관리랑 수원 합성의 축조를 명하는 왕. 힌트 쉽네요. 초계 문신제랑 수원 화성과 관련된 왕은 정조죠. 정조랑 관련된 키워드는 이거 외에도 뭐 규장각이라던가 아니면 배다리 이런 거 정도 연결될 수 있어요. 아무튼 1번 집현전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세종. 이 세종 시기에 만든 학술 연구 기관으로서 안 맞고요. 2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당시 왕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죠. 그래서 안 맞아요. 참고로 이때 상군부도 부활시켰어요. 3번 대정통편을 편찬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왕 시기의 그런 법전이죠. 그러니까 영조는 속대전, 정조는 대전통편,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대전회통. 4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역시 세종입니다. 한국인이면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 만드는 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5번 백두산 전개비를 세웠다. 이거는 숙종. 이때 청나라와 영토를 확정지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어서 28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순무영진도란 힌트를 줬는데 이 문제 제시된 사건과 관련된 그런 그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1811년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났고 정주성을 보유했다. 일단 1811년에 이 평안도 지역이란 거는 뭐냐면 서북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정주성을 포위한 이 사건은 홍경래의 난이에요. 제가 중급편이라든가 즉 지금으로 치면 기본편 수준에서는 제가 연도를 암기를 꼭 강조하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풀이는 도움돼요. 아무튼 1번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 그런 군들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랑 관련된 키워드로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전봉준이 체포됐죠. 2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건 임술농민봉기. 그래서 이 홍경래 난이랑 임술농민봉기를 항상 선지에서 잘 비교해서 이 둘을 잘 비교해야 돼요. 5번
이 아니라 3번 공신채뽕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주도하여 일으켰다. 말 그대로 이괄의 난이에요. 이건 인조 시기에 2등 공신에 채뽕된 이괄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1624년에요. 4번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을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임진왜란이죠. 당시 임진왜란 시기에 이거 인물을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조를 드리면 유성룡 외우세요. 유성룡. 이 유성룡이란 인물이 당시에 훈련도감을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성룡이란 인물을 꼭 외워두시고, 그럼 정답은 5번인데 5번 세도 정치 시기의 수탈과 지역 차별의 반발이 일어났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당시 세도 가문 시기의 폐단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점이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임술루미 봉기 키워드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29번 가에 대한 탐구 활동을 물었는데, 일단 교조 최재호의 처형과 여기 이대교주 최시영,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건 일단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그리고 최재호와 최시영이 교조였던, 정확하게 뭐 교주지만 아무튼 간에 이 종교는 동학인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동학이라는 걸 내면은 중급편 수준에서는 그래도 항상 최재우 아니면 최시영을 꼭 힌트로 줘요. 그래서 인물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 가에 대한 탐구 활동이니까 1번 소격서 페이지의 배경을 분석한다. 이거는 도교죠. 그 당시 중종 시기에 조광조가 성리학자로서 이걸 폐지하자고 주장했죠. 2번 팔관회를 중시한 이유라 살펴본다. 이거는 일단 고려시대인데 이 팔관은 딱히 특별히 어느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유교도 될 수 있고 뭐 불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고려시대인데 일단 문제 제시된 시기랑 연결도 안 되고 종교는 딱히 뭐 이런 걸 관계도 없어가지고 답이 당연히 될 수 없고요. 3번 신유박해로 희생된 인물들을 검색한다. 이거는 천주교.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런 박해들이 있죠. 뭐 병인박해라든지 신해박해라든지. 그래서 안 맞고 4번 동경내전과 용담유사의 내용을 조사한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종교랑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포교 가사집이라던가 일종의 경전 같은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황사형 백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이 신유박해로 인해서 당시 황사형이라는 인물이 그 프랑스에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니라 그 베이징에 있는 그런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와 우리 조선이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프랑스 형님들 좀 프랑스 연락해가지고 좀 함대로 우리 조선 좀 때려주세요, 이런 거 부탁한 사건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해요. 아무튼 천주교랑 관련된 거라 말 안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중급편 수준에서는 이 동학이랑 천주교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30번 가에 해당되는 세시 풍속을 물었는데, 여기 부스럼 예방을 위한 불원객이랑 해충 피해 방지를 위한 지불놀이,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풍습인데, 이게 좀 얘기들을 잘 보면은 뭔가 부스럼도 예방하고 해충 피해도 방지하고 복을 비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해가 시작되니까 좀 나쁜 기운도 몰려주고 건강하게 살자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로 1월이라고 한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1월이랑 관련된 세시풍속은 정월대보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세시풍속 같은 경우에는 크게 풍습이랑 해당되는 시기랑 먹는 음식 그런 거 강조하거든요. 근데 일단 단오는 5월이고 칠석 여기 이름 그대로 7월이고 한식은 4월, 이게 1월, 그리고 여기 한가위가 8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월에 좀 새해로서 좀 운도 빌고 한 해 건강하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풍습으로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월대보름과 관련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세시 풍속 나올 때 그때 또 각자 많이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럼 이어서 31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을 물어봤는데, 일단 광성보란 키워드랑 그 어제원 장군이 미군을 막았다. 이거는 좀 따로 그 설명을 드리면,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이 아니라 병오, 그러니까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토 도구 사건, 그리고 신미 양요, 그리고 척화비.
이 6가지 흐름을 일단 잡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병인 양료는 프랑스랑 관련됐고 여기 신미양료는 미국이랑 관련됐다. 그것만 외우면 엔간한 문제 풀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미국이 나왔으니까 신미양료랑 관련된 거를 출제했으니까 그럼 한번 선지 분석해보죠. 1번 이모곤란의 결과를 알아본다. 여기 문제 제시된 사건은 1871년인데 이건 82년이에요. 애초에 이건 구식군인과 관련된 반란, 그 구식군인의 차별에 대한 그런 불만에서 발생한 거라 연결이 당연히 될 리가 없고 2번 한성조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는 이 사건이 아니라 갑신정변. 당시 일본에게 그런 배상금이라던가 공사관 신축비를 이게 지원해 준 게 한성조약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3번 병인 박해가 일어난 계기를 찾아본다. 아까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미국이랑 관련된 건데 병인 박해는 프랑스랑 관련된 거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인 양료가 나와야 돼요. 4번 제너럴 셔먼 사건의 영향을 조사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 병인 양료는 병인 박해 때문에 발생한 거고 이 신미 양료는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 이거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삼국 간섭 이후에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거는 1895년이라 연결이 안 돼요. 굳이 삼국 간섭 이후의 상황이면은 친러파 형성이랑 을미사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큰 틀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2번 가에 들어갈 기구를 물어봤는데 일단 1880년에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여기 뭐 사대사, 교린사, 군무사, 기계사 등 12개의 사를 두었다. 이게 힌트인데 일단 이 기구는 개항기식의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고 여기서 뭐 사대사, 교린사, 군무사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기술, 군사, 외교, 정치 이런 다양한 그런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그냥 세운 세부적인 기구로서 이거는 통리기 무화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5번이에요. 그래서 이 연도랑 개화 정책을 총괄했다. 이 키워드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 12사라는 키워드 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간단히 분석드리면 이 반문국이란 거는 그냥 근대시 신문을 만드는 기구이고 이 승정원이란 거는 조선시대의 그런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기구, 원수부는 대한제국식의 그런 황제 직속의 그런 군대, 좀 군대 관련된 그런 대한제국식의 관련 기구고 이 탁지아문이란 거는 거의 한 1차 가보개혁 시기쯤은 갈 때 나오는 그런 조세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한 그런 조선 말기의 기구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과 관련된 기구는 여기선 5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3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데 일단 일본,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조사, 시찰단, 보빙사 절단에 참여했다. 그리고 서유견문. 이게 서유견문이란 거는 뭐 이런 미국 같은 그런 여러 외국을 갔다 오고 난 그런 견문을 쓴 이 인물의 그런 서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림을 보고서도 알 수 있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보빙사랑 서유견문을 추론했을 때 이 인물이 유계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물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대표적인 활동이라던가 그런 저서 같은 걸 바탕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지만 그래도 서유 견문을 제대로 알았다면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번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정인보. 일제감정기 시기 키워드라 맞지도 않고 2번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당시 그 검은도 점령 사건 때 이 인물은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는데 추가적으로 그걸 알아두세요. 그 독일 영사관 부들러라는 인물도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서울 진국작전을 지휘하였다. 이거는 이인영. 안 맞고요. 4번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 좀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주장한 거고 5번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이건 조선어학회랑 관련된 건데 굳이 인물을 따지면 뭐 이극노라던가 최연배 같은 인물들을 언급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극노, 최연배 선생님. 아무튼 조선어학회랑 관련된 거라 안 맞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거 몰랐으면 그냥 또 그냥 외우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알았으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3, 4번 가에 해당되는 책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일단 그 이 영남의 유생, 이만송 등이 그런 만 명이 올린 명명상소의 대략에서 그러니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인데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온 황준현의 이게 유포됐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 이만손은 대표적인 유생인데 이 서적의 내용을 반대했거든요. 이 서적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의 황준원이 만든 거를 김홍집이 가져온 건데 핵심이 당시 이 서적은 러시아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방비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랑도 친해져야 되고 일본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랑도 친해져야 한다. 근데 이걸 주장한 게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미국 우리가 모르는 나라인데 친해져도 되나? 만약 친해졌다가 러시아가 화나가지고 우리한테 고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되지 않나? 그걸 반대해가지고 이런 상소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룬 서적의 이름은 조선 책략인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가끔씩 이거 국가를 물어볼 때도 있더라고요. 1번 식민사관에 의해 편찬되었다.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아직 일제감정기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2번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하였다.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양반전이라던가 아니면 허생전이랑 관련된 건데 그 대표적으로 그 박지원과 관련된 그런 책을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동물들의 입을 빌려 인간사회를 풍자였다. 이거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에요. 금수회의록. 그러니까 동물. 그러니까 이게 금수 자체가 이게 동물이랑 관련된 단어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회의적인 거? 그 인간사회를 풍자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고 4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묘사했다. 이거 선지가 여기 건 좀 어렵네요. 일단 이건 철로 역정이라는 선적인데 자세히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5단 만들려고 그냥 아예 관계도 없는 거 몇 개 끼워놓은 것 같은데 그냥 뭔가 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랑과 관련된 책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영국인이 만든 건데 너무 깊게는 모르고 그냥 철로 역정이다. 제가 보기 이거 이후 기출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5번 조선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답이에요. 제가 아까 미국 엄청 강조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 청나라, 일본, 미국과 친해져야 된다. 그게 조선 책략의 핵심이죠. 정답 5번입니다. 그것도 이런 선지 버리지 말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알아는 두세요. 그냥 근데 너무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머리 아프니까요. 아무튼 이어서 35번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사진 속 인물들은 정부의 소극적인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우정 청구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삼아 이 사건을 일으켰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할 인물은 김옥균이에요. 다른 인물들은 몰라도 김옥균은 꼭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그다음 박영호 정도? 그러니까 우정 총국 개국 축하하는 기회로 정변을 삼아 일으킨 이 사건은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내면은 여기 문제에서 언급된 이 우정총국 있잖아요. 이거 1등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갑신정변 되면 우정총국이 가장 먼저 나오는 키워드라 가장 먼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1번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였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사건은 3일 천하라는 별명이 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보고관민, 제폭군민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좀 외세를 몰아내고 나라를 지키자. 그런 목적을 주장한 거예요. 3번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모곤란. 이 조약의 핵심은 그 배상금 지불이랑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하게 허용해 준 거예요. 4번 신식구대인 별기군이 창설되는 배경이 되었다. 별기군은 81년인데 이 사건은 84년이라 시기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5번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똑같이 안 맞아요. 이것도 81년이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우정총국이라는 키워드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이어서 36번 밑줄근 이 사건 이후 전개된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 러시아 공사관이랑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거처를 옮긴 이 사건.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은 이거예요. 이 파천 자체가 진짜 이 피신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관 파천 이후의 사실을 물어본 건데 이거 189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를 보면 되죠. 1번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일단 이거는 한 63에서 73인데 흥선대원이 활동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전이라 안 맞고요. 2번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역시 흥선대원군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건 71년쯤이라 연결이 안 되고요. 3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앞서 말한 임술롱미 봉기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거 1862년이라 지금까진 다 안 맞고요. 4번 대한제국 수립이 선포되었다. 맞아요. 이게 97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고종이 여기로 피신하긴 했지만 다시 나라를 좀 이렇게 좀 중흥해 보겠다고 당시에 좀 고종님 이제 좀 황제도 해보고 나라 딱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고종이 내가 황제? 이야 하면서 딱 그 덕수궁으로 돌아가지고 아 이제 우리는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다 딱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관파천 이후에 그런 개혁의 사례로서 대한제국을 수립을 선포했다.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82년.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아요.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7번 문제. 가 시기의 의병을 물어봤는데 사이 시기 문제인데 좀 문제 특이하게 설명했네요. 일단 좌측의 사료는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구평화회의. 그러니까 좌측의 사료는 일단 1907년에 헤이그 특사예요. 아까 자신감 얻어가지고 어깨에 뽕 좀 넣어준 고종이 그때 당시에 일산응격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헤이그를 파견한 거죠. 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선생님. 근데 그럼에도 실패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사의를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 오투 사료는 몰라도 상관없는 게 왜냐면 여기 보면 데라우치를 암살하려는 계획으로 인해서 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측의 사료는 이건 좌측이고 우측의 사료는 배고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혐의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신민회를 아예 해산시켜버린 사건이 배고인 사건으로 이거는 1911년인데 이 시기면 의병 없어요. 그래서 1907년에 헤이그 특사 이후에 어떤 의병이 활동했냐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럼 접근해보면 1번 영능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1930년대예요. 조선혁명군이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2번 고종의 조칙에 따라 대부분 해산하였다. 이거는 의미의병. 이때는 유생들이 일으킨 거라 말 잘 들었어요. 3번 해산된 군인의 군인 중 일부가 합류하였다. 맞아요. 일단 가식이 의병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정미의병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정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일제가 고종이 우리고 숨기고서 우리를 좀 이렇게 뒤에서 똥침 놓으려고 와 이렇게 숨겨놨구나 그래가지고 당시에 정미 7조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더 간섭을 심화했는데 이때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종을 강제로 잠시만요. 그러니까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버리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당시 해산된 군인 중 일부가 합류한 게 정미의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푸시는 게 아니라 왜 출제자가 이 키워드를 줬을까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정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곽재호 고경영 등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이죠. 아예 관련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물론 임진왜란 키워드는 잘 나와요. 5번 황푸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황푸군관학교는 의열단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거 1924거든요. 어쨌든 일제감정기 키워드라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키워드 말고 이 시기랑 직결되는 키워드를 더욱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8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봤는데
3점 치고는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어렵거든요. 제가 1910년대는 딱 하나 강조해요. 공포. 그러니까 공포랑 탄압과 관련된 정책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다. 그리고 회사가 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령을 시행한 이 시기는 1910년대예요. 그래서 1910년대는 공포랑 탄압이랑 관련된 게 많거든요. 살펴보죠. 1번 태형을 당하고 업혀가는 조선인. 맞아요. 이게 조선인에게만 조선인에게만 행해지는 형벌인데 되게 공포스럽죠. 엄청나게 맞아야 되니까요. 자, 2번 칼을 찬 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맞죠? 당시 교사가 막 칼 차고 수업해봐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맞고요. 3번 국제보상운동을 취재하는 대한매일신보 기자. 이거 틀렸어요. 이거 1907년이거든요. 1910년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 재판 현장 없이 현장에서 벌금을 구하는 헌병경찰.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찰도 아니고 헌병이 경찰을 한다? 되게 공포스럽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내용 보면은 약간 즉결 처벌권이랑도 연결돼가지고 1910년대 키워드 맞아요. 당시에는 좀 즉결 처벌권으로 되게 탄압을 심하게 했거든요. 5번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는 일본인 기사. 맞아요. 이 시기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조선인들의 토지를 많이 빼앗아 버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910년대는 공포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문제. 가와 다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와,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번 회차에서 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이거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문제는 그래도 엄청 어렵진 않은데 이거는 틀릴만 했어요. 만점 방지용 문제. 이거는 일단 지역을 그냥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일단 가는 연해주예요. 왜냐면 지금 가 지역 자체가 러시아랑 좀 인접하거든요. 그래서 연해주고 나의 지역은 여러분들이 여기랑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북간도고 나의 지역은 서간도예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 이거 좀 쉽게 구별하려면 지도에서 한반도를 기준으로 좀 반 정도 왼쪽에 있다. 서간도고 오른쪽에 있다. 북간도.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의 지역은 이게 중국이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상하이예요. 상하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부터 제대로 간파하기 어려웠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풀긴 해야 되니까 1번 신한청년단이 결성되어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다의 지역인데 이런 가나다 지역, 그러니까 가에서 다, 뭐 가에서 막 이런 유형은 가나다를 마구마구 섞어요. 그러니까 가의 사례인데 막 다의 지역 섞고 막 나의 사례인데 막 가의 사례 섞고 그런 거 잘 구별하는 게 좋아요. 2번 대도선 군민군단이 창설되어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미주. 박용만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하와이에서 결성해서 안 맞고요. 여기 3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국내예요. 국내. 뭐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국내 지역이랑 관련된 거라 당연히 연결 안 되고요. 4번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어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맞죠? 이 서간도 지역에는 당시 이씨 영재, 뭐 이회용, 이동영, 이상용 선생님들이 그 당시 돈을 이렇게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신민의 활동으로서 학교를 만들었죠. 정답 4번이고요. 5번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다가 아니라 가의 지역이죠. 상하이 지역에는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 틀렸으면은 그냥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거 외우시고 각 지역마다 뭐 있는지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엔간에선 잘 못 풀었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라. 자, 그럼 이어서 40번 가에 해당되는 기관을 물어봤는데 일단 일제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고 일본인의 농업 이민을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 그리고 의열단에 나석주가 폭탄을 투척했다. 이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이게 나중에 가면은 그 토지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당시 조선인에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빼앗은 토지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많이 편입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 당시 빼앗은 토지를 싼 값에 일본인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그런 만행을 막기 위해 나중에 의열단의 나석주가 여기에 폭탄을 던진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간단히 분석드리면
1번, 이거는 그냥 근대식 화폐 주조 기구로 1883년에 만든 거고, 이 해상공국이란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보보상의 권리를 좀 지켜주기 위한 기구예요. 3번, 농광회사는 그러니까 그 1900년대에 그 일본이 황무지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런 보안이랑 더불어서 그 우리나라 토지를 지키기 위해 활동한 그런 단체 같은 거고, 일종의. 4번,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일제에 의해서 좀 경제적으로 위축되니까 우리나라만의 그런 경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은행 중 하나다. 그러니까 민족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1번. 밑줄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조선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과 조선이 있는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한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인걸. 일단 밀립대학이라는 힌트도 너무 대놓고 줬고,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고등교육기관, 대학을 설립하자. 그것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틀렸어요. 굳이 따지면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예요. 그러니까 개항기식이랑 일제감정기식의 유형은 통감부랑 총독부를 막 바꿔가지고 장난을 잘 쳐놓습니다. 이런 거 잘 헷갈리지 마시고. 2번,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3.1운동.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국제보상운동. 이 물산 밀리티아 설립 운동은 딱히 뭐 시작 지역은 잘 안 나와가지고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힌트로 준 걸 못 봤어요, 제가. 4번, 고종이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거는 3.1운동.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상제, 이승운동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이 인물 외에도 그 물산 장려 운동을 주도한 조만식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상재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인물 나온다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체를 혼자 이끄는 건 당연히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2번. 밑줄은 이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물었는데, 일단 여기 알뜰을 비해정이 나왔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건설한 군사시설로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시기에 일제가 세운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만주사변이란 거는 1931년에 그런 일제가 좀 이렇게 조작 사건을 벌여가지고 중국에 대한 침략을 벌이기 위해 좀 일으킨 사건인데, 이게 1930년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았다면은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1930년대 이후의 키워드는 전쟁이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면, 그런 전쟁,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 키워드는 전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전쟁, 세뇌, 그리고 노역인데, 만약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전쟁, 세뇌, 노역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면은 정답은 중급 수준, 그러니까 초급편 수준에서는 무조건 5번이에요. 왜냐고요? 일단 여기서 선지를 끊으려면 무조건 8.15 광복으로 끊어야 돼서,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그런 시기형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앞에는 아무리 연도를 짧게 넣어봐야 무조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시기를 내는 그런 사례들만 주다 보니까, 만약 이런 키워드 나왔다, 대체로 5번 선지가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4번 절대 된 적 없어요. 제가 찾아본 거에서 이런 유형이면 4번 된 거 본 거 없으니까 무조건 마지막 문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31년 이후의 키워드로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3번 문제. 인물의 활동을 물어봤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 대한독립군 사령관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많이 무찔렀거든요.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전투를 이끈 장군이자 여기 연해주에서 활동하다가 1937년에 소련에 의해 이곳으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그 당시에 이 활동이 끝나고 나서 자유시 참변에 의해서 연해주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카자흐스탄의 그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 지역에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 인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님이에요. 그래서 대한 독립군이랑 이런 강제 이주 키워드는 예전 기출에서 많이 나온 키워드라 이런 거 두 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1번,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이거는 김원봉.
의열단이랑도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맞아요. 요거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거는 이재명.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런 건 여러분들 잘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기믹상이에요. 기믹상.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까지 엄청나게 꼼꼼히 해서 답을 갈라내는 문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헷갈리게 그냥 던져놓은 거지. 5번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지청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김단일 장군이랑 그 홍범도 장군이면 어떤 그런 군대를 이끌었는지 그걸 잘 비교하시는 게 풀이에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를 물어봤는데 일단 1927년인 키워드가 있고 여성의 단결 및 지위 향상 그리고 신간의 자매 단체로 결성되어서 여성들의 그런 의식을 향상시킨다. 말 그대로 근우예요. 일단 설립 시기도 중요했고 여성의 그런 지위 및 그런 의식 확산을 위해 활동한 단체는 근우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성이란 여성의 그런 계몽 운동을 이해했으면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린이가 있고 이거는 천도교랑 관련된 그 방정환의 활동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백정과 관련된 형평운동 그리고 여성의 그런 신분 상승을 위해 활동한 근우회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외우시는 게 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의 그런 신분 향상 및 그런 의식 향상을 노렸냐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아무튼 1번 이거는 연해주 지역의 그런 항해 독립운동 그 최재형 선생님이 만든 거라 뭐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3번 이거는 고종의 그런 강제 퇴위를 반대한 애국 개방 운동으로 맞지 않고 4번 이거는 말 그대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단체인데 어쨌든 틀렸고 5번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로서 그 자작회랑 토사내용 부인회가 물산 장려 운동 키워드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5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징병제를 통해 수많은 조선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왔다. 앞서 말한 이 문제랑 똑같아요. 제가 1930년대 이후 키워드는 딱 두 가지 강조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전쟁, 세뇌, 그리고 노역 이 세 가지 중에 꼭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30년대 후반 이후 키워드로서 앞서 얘기한 42번이랑 똑같은 거니까 더 설명 안 드리고 1번 간도참변이 발생하였다. 이건 1920년대. 그래서 맞지 않고요. 2번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거는 1929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그런 노동 파업으로 당시 뭐 문평 라이진 선 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을 국탄 것을 계기로 발생했어요. 참고로 이거는 뭐냐면 그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간도 지역의 그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방화, 살인, 강간 등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3번 여자 정신 근로령이 실시되었다. 이게 1944년인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 노역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제1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1911년부터 22년이라 안 맞아요. 한 문제 제시된 시기를 얘기하려면 3차 교육령이라던가 4차 교육령이 나와야 돼서 틀렸고요. 5번 산미증식 계획이 처음 추진되었다. 이건 1920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전쟁, 세뇌, 노역. 이거 한번 보고서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키워드가 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6번 가해 활동을 물어봤는데 일단 이 문제는 좀 어려우시겠네요. 일단 대선전 포고문이 나왔고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김구 주석과 조소한 외무중앙의 명의로 발표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거는 1941년에 그런 그 당시 그 태평양 전쟁이라 해가지고 일본이 그런 미국의 하와이랑 관련된 그런 진주만을 습격했거든요. 그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미국이랑 연합을 맺고 있었던 조선도 같이 야 너희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게 이 대선전 포고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대선전 포고문인데 여기서 이걸 만약 몰랐으면은 이 주석, 그러니까 충칭시계는 주석제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김구라던가 조수왕 같은 인물들까지 모두 있는 이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충칭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의도한 게 이 부제 같아요. 그래서 이게 1940년대 이후 키워드거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못 짚었으면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었어요. 1번 독립문을 세워 건립하였다. 이건 독립협회. 서재필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2번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이상설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데 아무튼 북한도랑 관련된 거라 일단 연결도 안 되고 시기적으로 너무 이전이에요. 3번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맞아요. 충칭시계는 그 한국광복군을 창설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전열을 다듬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천도교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아요. 천도교. 그래서 틀렸고요. 5번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발표였다. 아까 비슷한 거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조선어학회예요. 그래서 조선어학회 나오면 한글과 관련된 거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급편 수준에선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상하이시계 활동이랑 충칭시계 활동이 있고 충칭시계 나오면 40년대 이후이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47번 가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광복 이후 한반도 정세를 물어본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가나다 순서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가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합의됐다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이전에 이제 광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복을 하고 나서 야 이제 우리나라만의 그런 뭔가 나라를 만들어 볼까 하고서 당시 여운형 같은 인물들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국가 이름도 정하고 뭐 단체는 누가 하고 이런 나름 틀을 잡아놓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그게 미군정이 이렇게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북쪽에는 소련이 가고요. 그래서 당시 미국, 영국, 소련 같은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논의했거든요. 뭐 신탁 통치는 몇 년 하고 이 나라를 좀 재건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참여할까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미소 공동위원회인데 그거를 이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덕수궁 석도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었는데 둘이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요. 한 명은 자유주의고 한 명은 사회주의라 그냥 둘이 하도 대화 안 맞아가지고 이때 쌩 깠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엔은 그러면 처음엔 남북한 총선거를 시행하자 이걸 주장했는데 북한에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남한만의 선거를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때 김구 선생님이 난 안 된다면서 남한만의 정부는 못 세운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주도를 했지만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50 총선거를 시행하고 결국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틀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더 꼼꼼한데 중급편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제가 잘라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인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정도 틀은 여러분들도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심화편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꼼꼼하고 어렵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48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식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일단 정부 고속도로 준공 이거 1970년이거든요. 그 1970년대. 그래서 1970년대 이걸 만든 이 문제 제시된 정부는 박정희 정부예요. 그 박정희 정부에 그런 경제랑 관련된 업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이런 것도 사실 뭔가 엄청 뭐 어렵게 접근하기보단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키워드만 잘 알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냥 암기형의 영역이라 2번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개최를 한 시기는 노태우 정부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6월 민주항쟁이랑 관련된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안 맞고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재헌국회랑 관련된 건데 아주 넓게 보면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정확히는 뭐 재헌국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전태일의 근로기준법에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이 키워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키워드가 당연히 너무 말도 안 되고 만약에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을 몰랐으면은 소고법을 통해서도 풀어야 돼요. 이거는 당시에 그 경제를 발전하는데 일부 그런 노동 지역에서는 노동 환경이 되게 열악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평화시장에서 활동한 이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조금 노동 그런 현장이 개선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랑 관련된 1970년대 키워드였어요. 자, 그럼 이어서 49번. 이번에는 이 1980년에 광주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하며 신군부에 저항했고 2011년에는 이 사건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 이 민주화 운동 유형인데 일단 지역이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유형은 이 5.18 민주화 운동밖에 없고요. 이 계엄령 철폐는 당시 그 전두환의 신군부가 자신들의 그런 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당시 광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항거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이게 우리나라 그 현대사의 그런 세계 기록 유산 중에서는 최초로 등록된 게 이 그 광주 항일운동, 그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회복과 당시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이고 당시 동아시아 그런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받아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거예요. 이게 가끔씩 뭐 5.18 민주화 운동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엄연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엄연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절대 무시되면 안 될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 간단히 풀어드리면 4.19 혁명 경우에는 그 이승만의 3.15 독재 그 부정선거에 항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이승만이 하야라는 계기를 만들었고 2번 6월 민주항쟁 경우에는 당시 전두환 정권이 좀 당시엔 뒷선제를 많이 요구했거든요. 근데 4.13 호원 조치를 해가지고 나 뒷선제 안 할 거니까 덤비지 마 했다가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이 일어난 사건이고 3번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마 민주항쟁이란 건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1979년에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정부 시기에 YH 농성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YH의 여공들이 당시에 좀 그런 노동운동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여공들이 이 하도 진압이 심하니까 그 신민당 당사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신민당의 그런 좀 일종의 중요 인물이 김영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당대표? 이런 인물이었는데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이 인물을 견제하겠다고 이 사건 때문에 네가 너 진짜 범죄를 지금 감싸주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김영삼을 제명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그런 민주항쟁이 부마 민주항쟁이에요. 이거 나중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 이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란 거는 말 그대로 그 한일 기본 합의에 의해 체결 직전에 한 건데 우린 아직 일제 시기 그런 잘못된 그 피해받은 그런 걸 보상받지 못했는데 돈만으로 일제가 했던 일에 아무것도 아니게 합의를 한다고? 안 돼.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발생한 그런 민주화 운동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1964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등급 40일에
후반부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통일 노력을 물어봤는데 이게 그거구나. 여기서는 남북한 UN 가입 결의안. 여러분들 이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단 이거 노태우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이 제일 암기하기 쉽고 점수를 퍼주는 문제인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UN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UN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UN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 뭐 합의 이런 거 있는데 그럼 찾아보면 1번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맞네요. 제가 말한 이 기본 UN 그대로 다 나왔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똑같이 박정희 정부라 안 맞고요. 4번 개성공단 건설 사업을 실현하였다. 실현이란 걸 좀 기준으로 하면 애매한데 제가 보기엔 이거 노무현 정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에 착수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개성공단을 만들지 회사도 정하고 법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뭐 땅 파고 굴삭기 하고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착공식을 연 노무현 정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번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중급 40일의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차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는 없었던 편이라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해설한 편인데 아마 42회는 이거보다 좀 훨씬 어려웠던 난이도로 기억해서 조금 더 이거보다는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